없습니다. 자, 1번의 이제 내용이 어려워요. 1번의 그 판매량 평균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인 제품의 수를 계산하세요. 카운트 if s와 에버러지를 이용하는데 1번 문제가 어려워요. 자, 1번 문제가 왜 어렵냐 그러면 물결 if 함수라 그래서 count if, sum if, average if 함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교 연산자를 따옴표 안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크거나 같다를 직접 이렇게 따옴표 안에 쓰셔야 돼요. 그리고 AND 연산자로 계산식을 쓰는 형태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결 if 함수에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채우는 작업이 나올 때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계산할 범위가 절대 주소가 들어가는 거. 또 하나 물결 if에서 조건에 계산 결과를 사용하시는 계산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계산 결과를 사용할 때는 비교 연산자와 AND하고 계산식을 써주셔야 돼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작업을 먼저 하고 다시 한번 할 때 따라하도록 하세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판매량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죠. 판매량 평균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을 판매량 범위에서 뭐 150 이상이에요. 그럼 크거나 같다 150을 쓰면 되는데, 평균값 이상이에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따옴표 안에 크거나 같다를 넣으시고 AND 한 다음에 에버러지를 넣어주는 형태로 조건의 따옴표 안에 비교 연산 넣고 AND하고 계산식을 넣어주는 형태로 사용해야 돼요. 얘는 조건이 몇 개냐면 재고량이 20 미만이잖아. 그럼 여기가 두 번째 조건이 되겠죠.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두 군데고 각각의 조건이 판매량은 평균 이상이에요. 재고량은 20 미만이에요를 구하는 count if s를 써야 돼요. 그리고 평균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에버러지를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에버러지 하시고 재고량 평균을 구하면 평균값이 188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count if s에 의해서 개수를 구하는데 얘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조건이잖아요. 평균값 이상. 오려서 밑에다 놓으시고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판매량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세요. 크거나 같다 에버러지하고 넘어가면 이 전체가 따옴표가 묶여서 계산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자 비교를 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평균값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따옴표로 묶고 AND로 결합을 해줘야지 얘가 이렇게 187.7777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 if 함수에서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시려면 직접 따옴표 안에다 비교 연산자를 쓰시고 AND하고 뒤에다가 계산식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재고량이 20 미만이오니까 작다 20하고 쓰시고 내려오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따옴표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따옴표를 안 넣으셔도 되는데 얘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에버러지와 카운트 if와 AND 연산자를 쓰라 했어요. AND 연산수로 뭐예요? 둘이 나왔어. 그럼 두 명이에요. 뒤에다가 AND 명 쓰는 작업을 하는데 얘는 그 작업이 없어요. AND가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AND를 쓰라 그랬으니까 조건과 계산 결과를 AND로 결합을 하는구나. 결합을 할 때 문자 데이터는 따옴표 안에 넣으셔야 된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 따옴표 안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2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일단 우리가 조건에 계산하는 작업이 들어가니까 에버러지를 먼저 구해서 오려서 밑으로 놓주는 형태를 좀 사용하시면 작업이 편해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매량의 평균값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인 개수를, 제품 수를 구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예요. 그래서 count if s를 쓰라 그랬고, 판매량의 평균값 이상이라 했으니까 average에 의해서 평균값을 구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조건을. 그래서 크거나 같다 다운표 안에 넣고 and average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는 하시고 AV를 먼저 하시고, 는 하시고 AV 한 칸 밑으로 내려서 에버러지 선택하시고 판매량의 평균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판매량의 평균. D3에서 G11 범위 잡고 엔터. 그럼 188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내용에서 판매량의 값 중에서 188 이상인 거의 개수를 구하고 188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에버러지 188 다 나왔죠. 자, 그러면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count if s. 자, count if s 넣어주시고, 함수가 두 개 들어오면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고 마법사 들어가도 되는데, 귀찮으신 분은 이렇게 하셔도 돼. 마법사 들어가서 에버러지 나왔네. 난 카운트 if인데 하고 여기 그냥 클릭해 주시면 카운트 if로 또 바뀌어요. 자, 얘를 오려 들어야죠. 그리고 밑에다가 다운표 안에 크거나 같다 and 컨트롤 V로 조건을 넣어주셔야 돼요. 조건을 먼저 완성하고 범위를 잡으러 갈게요. 비교 연산자를 다운표 안에 넣고 and로 계산식을 쓴다는 거. 오려서 붙이기 전에 요거를 먼저 하시란 얘기예요. 크거나 같다를 다운표 안에 넣으시고 and하고 컨트롤 V. 요 띄어쓰기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그냥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첫 번째 칸에 와서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첫 번째는 판매량의 범위가 되죠. 판매량 중에서 평균값 이상의 개수가 몇 개야를 구해달라는 거다. 그래서 세 번째 칸에 딱 왔더니 그 조건에 맞는 건 6개야 하고 나왔죠. 6이 나왔죠, 밑에.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재고량이 20 미만인 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칸 렌즈하고 되어 있죠. 재고량의 범위를 잡으시고 탭하시고 작다 20 하고 탭으로 내려서 보면 자동으로 따옴표가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확인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물결 if 함수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려운 게 아까 두 가지가 있죠. 어제 했나요? 채우는 작업이 있는 거. 남자, 여자의 평균을 구해서. 그럴 때 조건을 비교할 범위와 계산할 범위가 절대 주소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에 계산식이 들어오면 계산식 안에서 계산식의 결과를 사용할 때는 조건에 다운표 안에다 비교 연산을 누르시고 AND 한 다음에 계산식을 결합하라는 거예요.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음 2번 문제 디에버러지와 라운드네요. 안대표가 또 써달라니까 써야죠. 디에버러지 표 전체에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죠. 첫 번째는 표 전체, 두 번째는 계산할 열 번호, 세 번째는 조건 범위예요. 그래서 조건 범위를 먼저 입력하거나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확인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라운드는 반올림인데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잖아. 100의 자리. 그러면 표시하는 예에 봤더니 뭐가 돼 있어요? 동그라미가 3개 들어와 있잖아요. 1, 2, 3, 4, 5를 1이 빵빵빵으로 나왔고 빵이 3개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값을 놓으시고 뒤에다 자릿수를 놓으시는데 얘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세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을 놓아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봤더니 부서가 생산부 조건을 어디에다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부서가 생산부. 사원들의 기본급의 뭐를 구해요? 평균. 그럼 얘가 이 범위에서 1열, 2열, 3열, 4열, 5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열번호는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K12에 포인트 넣으시고 바로 같이 할게요. K12에 포인트 넣으시고 자, 먼저 평균을 구하고 반올림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수식입력줄에 올라가서 뒤에 화살표 톡톡 내리시고 뒤에 버러지에서 탭. 첫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어요? 표 전체. 마법사 들어가자. 자, 표 전체 범위 잡으시고 되셨나요?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FX 누르시고 탭. 첫 번째는 범위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탭하시고 계산할 열번호는 4가 아니라 5였죠. 5 넣어주시고 탭. 세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 범위. 그러니까 부서명이 생산부가 되겠죠. 그럼 얘는 2177 빵빵빵이 나왔어요. 그러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도 얘는 변화가 없어요. 어차피 빵빵빵이니까.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넣은 다음에 가서 ROU 라운드 하시고 넣으시고 ROU하고 라운드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으로 옮기시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탭 마이너스 3. 근데 얘가 어차피 원값이 빵빵빵이기 때문에 얘도 변화가 없어요. 수식은 넣어주셔야 됩니다. 확인하시면 작업이 끝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무난히 푸실 수 있는 실력이 이제 돼가고 있을 거예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자열 결합이 나왔네요. 자, 여기에 보면 프로퍼가 나왔어요. 프로퍼가 나왔고 데이가 나왔어요. 그럼 데이는 날짜를 넣어주면 연벌 1중 1만 추출하는 거죠. 프로퍼는 문자열을 지정을 하면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결합 문제가 나오면 AND 연산자를 이용하여 하나씩 결합을 하시면 돼요. 하나씩. 그래서 3번 문제를 보면 회원 코드를 구하려네요. 구분해서 여기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하고 등록 일자에서 1만 뽑아서 회원 코드를 만드는데 회원 코드에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골프 빼기 1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값을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꿨어요. 그 뒤에 1이라고 표시된 거는 등록 일자에서 연월일중 1만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빼기, 하이픈이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합할 게 3개예요. 그래서 AND 다운표 안에 빼기를 넣어주시고 AND하고 데이를 넣어주는 형태로 하나씩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프로포즈 PRO 화살표 톡톡 내리시고 탭. 그러면 구분이 들어가 있는 B17을 클릭하시고 엔터. 자, 그러면 골프가 첫 글자가 대문자로 바뀌어서 변환이 됐죠. 그 다음에 결합해야 될 게 뭐예요?
and 따옴표 빼기를 결합합니다. 그리고 또 엔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하시란 말이에요. 그 뒤에 추가할 게 뭐예요? 연, 월, 일이 들어가 있는 등록일자에서 일만 뽑아다 결합하세요. 이것도 뭐를 써요? and. 항상 결합할 때마다 and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ay 넣어주시고 등록일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 닫으시고. 그래서 문자열 결합이 좀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시면 무난히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고. 자, 그러면 작업하는 형태는 3번에 걸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프로포에 의해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두 번째는 빼기를 연결하시고, 세 번째는 day를 이용해서 연월일 중에서 일을 뽑아서 결합하는 거예요.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large라는 함수가 있어요. 범위를 지정하고 번째를 놓으면 몇 번째 큰 수를 뽑는 게 large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small. 그러면 똑같이 사용해요. 범위하고 번째를 놓는데 몇 번째 작은 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small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랭크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if 랭크 함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큰 수의 1등을 구해서 처리하는 것은 large로 나오고, 작은 수의 1등을 처리하는 것은 small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하지 마시고 잠깐 볼까요? 원래 4번 문제는 어떤 형태냐면 승수가 높은 3개국은 진출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세요. 승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원래 이 문제의 태생은 랭크 함수예요. 랭크 함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8승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승수를 비교했을 때 큰 수의 1등을 넣으면 몇 등이 될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등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등수가 나온 값 중에서 1등, 2등, 3등만,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결승 진출이에요. 아니면 공백이에요. 그러면 이 형태에서 이제 if 함수 추가해서 마법사 들어가고, 마법사 들어가고, 진출, 아니면 공백. 그 전에 누가 공백을 그냥 직접 썼어요. 쓰시면 안 돼요. 따옴표로 넣어주셔서 처리하는, 실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랭크와 if 쓰는 거예요. 왜 3등이 2명이에요. 일본도 6승, 카타르도 6승. 그래서 3등이 2명 나왔기 때문에 진출이 4개가 나온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바꾼 거예요. 자, 랭크 대신에 large를 써서 문제를 푸는 걸로 바꿔야겠다. 자, large를 쓰면 뭐가 되냐면요, 이 범위 안에서 세 번째 큰 수를 먼저 찾아요. 그 다음에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이렇게 계속 하나씩 내려오면서 똑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도 등수를 구했잖아요. 그 등수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요 하고 내려가면서 판단하듯이 이 값이 첫 번째 있는 대한민국의 8승이라는 값이 있는데 얘가 크거나 같아요죠. 크거나 같아요 하고 LA를 넣어주는 거예요. large. 그러면 승수가 들어가 있는 범위에서
몇 번째 큰 수를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큰 수를 구하는 거죠. 여기다 3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하면 여기서 아까 라지를 했을 때 세 번째 큰 수가 6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법사 들어가면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아, 6승이 세 번째 큰 수네. 그러면 얘가 세 번째 큰 수 6보다 크거나 같아야 했으니까 true가 됐잖아요. 그러면 얘를 떠당 채워봤더니 넘버하고 에러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이럴 때 들어가서 확인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지의 범위가 따라 내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 절대 주소구나 하고 들어가서 여기를 절대 주소로 넣어주시고 엔터 한 다음에 다시 채워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값이 제대로 나왔는지 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 칸에 가서 수식을 확인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라지의 범위가 안 따라 내려가야지 비교하는 세 번째 큰 수가 변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랭크 함수 대신해서 랭크 함수의 범위에 절대 주소가 있듯이 이런 경우에는 라지의 범위가 절대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칸에 가서 이제 if 들어가셔가지고 마법사 들어가서 진출이에요 아니면 공백으로 해주세요 하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는 형태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나왔던 유형이에요. 이렇게 랭크 함수에서 써야 될 거를 뭐를 이용해서 라지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로 바꾼 거예요. 근데 얘는 랭크 함수가 뭐예요? 큰 수의 1등을 넣는 0을 썼잖아요. 그래서 라지를 쓰는 거예요. 스몰이라고 되어 있는 작은 수의 1등을 넣는 경우에는 랭크에 의해서 작은 수의 1등을 구하는 방법 2를 쓰면 스몰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같이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f 함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1대1 비교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승수에서 세 번째 큰 수를 찾아서 걔보다 크면 결승 진출이에요. 그러니까 if 함수 문제가 어려운 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true, false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if 함수 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비교하는 값은 대한민국의 8승이 세 번째 큰 수보다 큰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크거나 같아요. LA. 그러면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음의 내용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맥시멈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라지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첫 번째 큰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라지 하시고 여기 승수의 범위를 잡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하셔야 돼요. H17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홍콩에 내려가면서 각 나라의 승수값으로 변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가 따라 내려가면 안 되는 범위라는 걸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엔터에서 확인하지 마시고 H17은 18, 19, 20 이렇게 바뀌면서 각 나라의 승수값이 되고 그 다음에 라지의 범위는 밑으로 내가 내려가면서 H17이 18, 19 변할 때 얘도 18, 19 이렇게 변하면 안 되는 주소구나 여기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마법사 들어가고 절대 주소 넣어주시고 세 번째 큰 수를 구할 거야. 그럼 얘가 세 번째 큰 수가 6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8은 6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true가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채우시면 이제 true, false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고 밑에 가서 수식 입력기라서 클릭을 해서 요 범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칸에 갖다 놓으시고 if 함수만 추가하시면 되죠. if 놓으시고 커서 왼쪽 Shift F3 탭 진출 아니면 공백. 그래서 if 함수 문제는 true, false를 처리하고 나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립니다.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 문제는 랭크 함수가 라지 함수로 변화돼서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정대표 잘 되고 있어요? 오늘은 컨디션 괜찮아요? 아, 몰라요? 네. 피곤하면 3교시 좋대? 되도록이면 출석률을 좋게 유지하세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브이로그과 MOD네요. MOD 그러면 뭐가 기억나요? 나머지로 구하는 거죠. 값이 나오고 나누는 수. 그래서 얘는 나머지를 구합니다. 최근에 후기에서 올리신 분이 그게 나왔더랬죠. 5의 배수를 구하세요. 5의 배수를 구하세요. 그럼 뭐해? 5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5의 배수예요. 3의 배수를 구하세요. 뭐예요?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예요. 그 다음에 짝수 홀수 구하는 게 뭐예요? 2로 나누고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 1이면 홀수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산수에 관련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이런 쪽을 많이 안 해보시니까 여기서 이제 당황들을 하시는 거죠. 자, 수직 찾기 참조가 나왔네요. 수직 찾기 참조 함수예요. 뭐부터 확인하라 했어요? 찾아서 뽑을 범위가 어디지? 그리고 뭐 하라 했습니까? 그 범위에서 천열이 찾으려는 값이라 했어요. 천열이 찾으려는 값이잖아요. 그러면 찾으려는 값이 뭐지? 이걸 확인하시는 천열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브이루업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브이루업 하셔가지고 첫 번째가 찾으려는 값. 찾으려는 값. 두 번째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가 뽑을 열 번호를 지정을 하신 거죠. 네 번째가 방법. 방법형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주로 언제 써요? 문자 데이터 할 때. 계획값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방법 1은 숫자에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쓰시면 돼요. 우리는 생략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럼 5번 문제를 보면 브이로그과 MOD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네. 여기서 찾아서 얘를 뽑아다 집어넣으라는 얘기구나. 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네. 요 표시를 여기다 집어넣겠구나. 그러면 얘가 오름차순 되어 있으니까 여기 0이라는 것은 다음 값이 200이니까 0부터 200 미만은 별 하나. 이게 200이고 400이니까 200부터 400 미만은 별 둘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준 걸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 자체에서 계급값이 생기는 거잖아요. 0, 200, 그럼 얘는 0부터 200 미만이 별 하나. 200, 400, 얘는 200부터 400 미만은 별들. 얘는 400, 600이잖아요. 400에서 600 미만이면 별 셋. 600, 800이잖아요. 그럼 600에서 800 미만은 별 넷. 여기는 뭐예요? 800 이상이면 별 5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사용 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나머지 값이구나.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이 찾으려는 값이라 했잖아. 아, 얘가 나머지구나. 그러면 얘를 1000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해서 찾아서 세 번째 열에서 뽑아야 되겠구나. 이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표에서 사용요금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의 기준표를 이용하여 결과에 표시하세요. 이 기준표의 의미는 읽으면 더 헷갈려요. 그냥 표로 보면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Vlookup과 MOD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MOD는 이제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늘하시고 MOD 나누는 수는 사용요금입니다. 마법사 들어가서 탭 1000. 그러면 첫 번째 값은 690이 나왔네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이제 채워보면 이제 나머지들이 나왔잖아. 그럼 690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 0은 죽어도 못 쓰는 거예요. 방법 0은 정확하게 일치잖아요. 얘는 유사일치로 가야 돼요. 그 오름차순대 있잖아요. 이렇게 쳐놓는다고요. 항상 똑같은 걸 먼저 찾아요. 똑같은가 나보다 작네, 똑같은가 나보다 작네, 똑같은가 나보다 작네, 똑같은가 나보다 작네, 똑같은가 일단 나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깨갱 하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별 4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찾으려는 값이 나왔으니까 Vlookup에 의해서 Vlookup에 의해서 찾으려는 값과 이제 찾기 참조를 해보면 되겠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찾아서 뽑을 범위는 여기 0서부터 별 5개예요. 그리고 절대 주소예요. 절대 주소는 달러가 몇 개 있어야 된다? 4개가 있어야 돼요. 이 절대 주소 범위에서 몇 열에서 뽑아요? 3열에서 뽑아요. 어떻게 뽑아요? 똑같은 값이 없어요. 숫자인데 오름차순돼 있어요. 유사일치로 뽑아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값이 채워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인덱스 매치 작업을 하나 더 할게요. 요즘 인덱스 매치가 좀 자주 나와요.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Vlookup HLOOKUP 문제가 인덱스 매치로 그대로 변환이 돼요. 통상 인덱스가 뭐예요? 뽑을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값과 열값을 지정해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범위에서 이 결과가 나오는 뽑을 범위가 어디에요? 여기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값을 뽑을 거예요. 그럼 얘는 열은 하나예요. 행이 5개예요. 그러면 여기가 뽑을 범위가 되고, 그럼 우리는 행값을 구하면 되겠죠. 열값은 어차피 1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매치라는 함수는 주로 행값과 열값을 구할 때 써요. 찾으려는 값을 넣어줘요. 찾으려는 값은 뭐가 돼요?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 다음에 찾을 범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을 넣으시는 거예요. 방법. 그러면 똑같아요. 방법형은 정확히 일치. 방법 1은 유사일치인데 오름차순돼 있을 때 써요. 방법 -1이 하나 더 있어요. 방법 -1은 똑같아요. 유사일치인데 언제 내림차순되어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은 오름차순되어 있으면 작은 값으로 가고 -1에 내림차순되어 있는 건 큰 값으로 가서 찾아요. 그래서 매치라는 값은 뭐 하는 거라 했어요? 범위에서
몇 번째 있지? 하는 미치값. 그러니까 몇 번째 셀에 있어? 그래서 얘가 행값이나 열값을 구할 때 써요. 매치라는 함수가. 그래서 매치라는 함수는 이제 행값과 열값을 구할 때 써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따라하지 마시고 잠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옆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얘를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요. 이제 열값을 먼저 구하려고 해요. 능하시고 MOD에 의해서 이 값을 1000으로 나눠요. 이제 일수가 2개짜리는 마법사 안 쓰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얘가 나머지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값들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칸에 해당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이게 행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용하는 게 뭐예요? 매치죠. 찾으려는 값은 MOD에 의해서 구한 나머지 값이에요. 그래서 마법사 들어가서 찾을 범위가 어디예요?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는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방법을 뭐를 써요? 1. 그럼 얘는 네 번째 칸에 169가 있어요 하고 나왔잖아요. 확인하시고 얘를 내용을 채우면 이제 얘가 메시지가 나왔죠. 그럼 맨 마지막에 위해서 뭘 눌러보라 했어요? 몇 번째 칸에 있어 할 게 따라 내려왔잖아요. 아, 그럼 이 범위가 따라 내려오면 안 되는 범위인가 보다 하고 여기서 이 범위를 절대 주소를 넣어주고 채워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몇 번째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 몇 번째 칸에 있어를 구해주는 거죠. 몇 번째 열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얘는 4열에서 뽑을 거고 얘는 2열에서 뽑을 거야. 그러니까 열번호를 구했잖아요. 그럼 이제 인덱스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인덱스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범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어레이 로우 넘버 컬럼 넘버 되어 있는 첫 번째 걸 선택하시고 얘는 무슨 값이라 했어요? 지금 매치는 열값 밑으로 내려서 컬럼 넘버에 놓으시고 이제 내가 뽑을 범위가 어디예요? 별을 표시할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죠. 이게 행번호죠. 이게 행번호고 열번호가 1이죠. 행번호와 열번호가 1일 때는 여기서 또 생략 가능해.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나오면 얘가 별 4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또 쭈루룩 채웠더니 얘네들은 안 나왔잖아요. 그럼 또 마지막에 가서 클릭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뽑을 범위가 따라 내려왔잖아요. 아, 얘도 변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인덱스의 범위를 절대 주소를 넣으시고 얘를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저긴 정렬이 됐고 이쪽은 정렬이 안 됐잖아요. 세서식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매치하고 뭐 아직은 따라하기 좀 힘들으시더라도 매치하고 인덱스가 뭔지를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머지를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매치에 의해서 행값을 구하시고 인덱스에 의해서 행값과 열값을 주어서 뽑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덱스가 뭐 하는 건지 매치가 뭐 하는 건지가 먼저 좀 기억을 하세요.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